50번 조적식 구조에서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최대 바닥 면적은 얼마를 넘을 수 없는가? 자, 여기 바닥 면적 나왔고요. 조적식 나왔어요. 이 두 가지 동그라미 한번 쳐서 우리가 책 250페이지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적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자, 내력벽의 두께는 그 높이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벽 두께는 높이 20분의 1.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힘 안 받는 칸막이 복은 9cm, 힘을 받는 하중을 받는 내력벽일 때는 19c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벽 길이는 10m 이하로 하고 만약에 초과될 때는 붙임벽이나 붙임 기둥으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높이는 4m 이하로 해야 된다. 조족식에서는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보시면 되고요. 자, 홈파기도 한번 볼게요. 높이의 4분의 3 이상 연속으로 세로움을 팔 때는 벽 두께 3분의 1 이하로만 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팔 때는 3m 이하로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벽 두께 3분의 1 이하로 파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얘는 누구다? 조족식일 때다. 그래서 조족식 구조에서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얼마 넘을 수 없다? 80제곱미터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51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형태의 종류는 그랬는데요. 구체적인 형태를 생략, 과정을 거쳐서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다. 자, 요거 우리 책 21쪽 한번 보고 정리해 볼게요. 자, 21쪽 보시게 되면 이념적 형태가 있는데 순수 형태랑 추상적 형태가 있는데 이 추상적 형태는 시험에 똑같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과정과 과정을 거쳐서 구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다. 뭐가 추상적 형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현대 건축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현대 건축은 책 356쪽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현대건축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었죠. 자, 현대건축은 대부분 공업화,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 공장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고성능 공업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리패브화의 경향으로 맞는 재료가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패브화 같은 경우는 미리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으로 가져서 조립하는 건축 방식이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화, 능률화까지 여기 포함된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고성능화 공업화가 요구되고요. 건설 작업이 기계화에 맞도록 재료가 개선됐고요. 수작업 아니죠. 공장 작업을 많이 하는데 요건 답이 틀렸네요. 현장 시공 하지 않고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대부분 하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3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컨시스턴시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요거 책에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책 415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워커빌리티 및 컨시스턴시 측정 방법은 해가지고 벌써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여섯 시험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슬럼프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해가지고 이런 깡통 30cm 되는 깡통에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져요. 그래서 얘를 탁 엎은 다음에 싹 들어 올리면 우리가 여기 아직 굳지 않았으니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 무너진 길이를 30에서 무너진 길이까지 이 x가 슬럼프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무너질수록 콘크리트 강도가 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요. 흐름 방법. 콘크리트 상하 운동을 주어서 콘크리트가 흘러서 퍼지는 그 변형 저항을 측정하는 건데 최근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흐름 시험 방법. 그 다음에 리몰딩 시험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것으로 슬럼프 통 속에서 콘크리트를 채우고 원반을 콘크리트 면에 대고선
6m 상하 운동을 주어 콘크리트가 유동하여 내외의 간격을 통하여 일정한 높이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낙하 횟수로서 반죽 줄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흐름 시험, 리몰딩 시험, 그 다음에 구간입 시험 같은 거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한번 맞춰 보시면 되는데요. 플로어 시험, 리볼빙 시험, 슬럼프 시험 요거 다 맞고, 제하 시험은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 시험이 진내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랑은 상관이 없다. 그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54번. 도면의 표시 기호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꼭 맞추셔야 돼요. 요거는 그냥 단답형이기 때문에 한번 165쪽 책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었죠. 여기 중에 그냥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L은 길이, A는 높이, W는 너비, 골뱅이는 간격, 철근 간격 할 때 그 간격, TH는 두께, WT는 무게, A는 면적, 우리가 D19 이런 말 쓸 때는 E형 철근 지름을 얘기하고요. 파이 13 이럴 때는 원형 철근 지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R은 반지름이고요. 또 무슨 D5000 이럴 때는 지름으로 우리가 쓰기도 하죠. 시험에 많이 나온 건 V예요. 용적이란 뜻이고요. 자, 여기서 책에서 보면 어느 게 틀렸어요? A, 용적이라고 나와 있죠? A는 면적입니다. 용적은 V.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55번. 주택에서 독립성이 가장 확보되어야 할 공간은 그랬는데, 우리 이거 앞에서 한번 풀어봤죠? 독립성이 확보된다는 거는 개인적 공간이에요. 그쵸? 침실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자, 56번. 목재의 부패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부패. 자, 요거 우리 한번 책을 보도록 할까요? 책 389쪽을 잠깐 보면 요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부패하는 요인은 온도나 수분, 양분, 공기 이런 것들을 빼버리면 우리가 부패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는 25도에서 35도가 가장 왕성하게 부패균들이 살 수 있고요. 4도씨 이하에서는 발육할 수 없고 55도 이상에서는 거의 사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쪄가지고 얘네 부패균들 다 죽이는 방법도 우리가 사용하죠. 그리고 15% 이하로 건조시켜도 번식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 보시면서, 자, 적당한 온도, 수분, 공기, 목재 밀도는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집성 목재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집성 목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집성 목재 책 보시면 394쪽인데 한번 집성 목재 특징을 볼게요. 자, 집성 목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판두께가 우리가 합판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5cm 정도의 두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액기손가락 이런 나무 두께를 가진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도에 따라서 붙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cm 두께를 가진 단판을 섬유 방향과 일치되게 접착해서 쓰는데, 이때 접착제는 페놀 수지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특징으로 인공적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필요한 응력에 따라서 보나 기둥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아치 같은 구분 용도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길고 단면이 큰 부재를 간단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집성 목재의 특징이고 장점이네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보게 되면 목재의 강도를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응력에 따라 단면을 만들 수 있다. 길고 단면이 큰 부재를 간단히 만들 수 있고, 톱밥, 대패밥, 나무 부스러기를 이용하여 경제적이다. 이거 아니죠. 단판이죠. 우리 두꺼운 5cm 정도 되는 나무 단판을 붙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58번. 다음 중 목조 벽체를 수평력에, 자, 여기서 목조 벽체를 수평력에 견디게 하는 안정적인 구조로 필요한 거, 이거 답은 가세인데요. 우리 가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책은 299쪽인데, 자, 가세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었네요. 그죠? 토대, 기둥, 도리가 직사각형의 나무 구조를 이룰 때 수평력이 작용해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되는 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세라고 한다. 자, 또 중요한 거요. 자, 인장력에 저항할 때는 뭘 쓸 수 있어요? 철근을 사용할 수 있고, 압축력에 저항하는 압축가세는 기둥과 같은 치수나 아니면 2분의 1 정도 되는 목재를 사용하고요. 가세는 45도일수록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좌우 대칭하는 거. 그 다음에 가세는 절대로 따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문제 여러분들이 쉽게 수평력에 목조 벽체에서 수평력에 안정하게 하는 구조는 가세다.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59번 파티클 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파티클 보드 우리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책 395쪽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파티클 보드를 칩보드라고 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 목재의 작은 조각 부스러기들을 합성수지 접착제로 해가지고 만든 합판이에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비중은 0.4 이상 되고요. 강도에 방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스러기를 접착제 넣어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큰 면적의 판을 만들 수 있고요. 두께는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상판, 칸막이 벽, 가구 등에 많이 이용되고 여기 접착제에다 뭐 방수제나 곰팡이 억제제를 섞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다 억제를 할 수가 있겠네요. 흡음성 당연히 나무니까 흡음성 및 열 차단에도 되게 좋고요. 강도가 크기 때문에 구조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경도가 크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우리가 볼게요. 틀린 것은 했으니까 변형이 적고 열, 차단이 우수하죠. 상판, 칸막이벽, 가구 등에 이용되고요. 수분이나 고습도에 대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수 처리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넣는다고 했어요. 그 답은 3번이 되겠고 합판에 비해 휭 강도는 떨어지나 면내 강성은 유수하다. 자,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 목구조에서 본기둥 사이의 벽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가세의 옆 휨을 막는 데 유효한 것은 했는데 자, 우리 기둥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책 298쪽인데요. 자, 기둥의 종류를 한번 보시게 되면 통제기둥, 평기둥, 색기둥이 있어요. 자, 통제기둥은 1, 2층을 하나로 된 부재로 연결해서 통으로 만든 기둥을 우리가 통제기둥이라고 해요. 1, 2층 연결하는 거 하나로. 그 다음에 평기둥은 뭐 1층, 2층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 중간에 당연히 층돌이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기둥 간격은 2m 이내를 간격으로 배치하는 걸 우리가 평기둥, 그냥 기둥이라고도 하고요. 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작은 기둥을 넣는 걸 우리가 색기둥이라고 하는데 간격은 대부분 45에서 60cm 간격으로 하고 넣는 위치요. 기둥과 같게 하거나 또는 기둥의 2분의 1 정도 작은 것으로서 수직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기둥은 여러분들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는 작은 기둥이다 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본기둥 사이에 넣는 기둥을 우리가 색기둥이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3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했습니다.